수많은 아이돌이 등장하고 사라지는 K-팝 세계에서 시간이 지나도 그 이름이 선명히 남아있는 인물이 있다. 그는 바로 잭스키스의 리더, 솔로 아티스트, 예능인,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은지원이다. 한때는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돌이었고 지금은 세대를 아우르는 멀티 엔터테이너로 여전히 주목받는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로 규정할 수 없다. 오히려 그것은 수많은 오해, 편견, 실패와 회복 속에서 만들어진 인간적인 성장의 기록이다. 아티스트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싸움은 오해와의 싸움이었다. 은지원이 처음 대중 앞에 선 건 1997년 잭스키스의 리더로서였다. 그룹의 메인 래퍼이자 카리스마 있는 분위기를 담당했던 그는 당시 팬들에게는 응아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제키 해체 이후 그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 화려한 아이돌에서 벗어나 힙합 아티스트로의 도전을 시작한 것이다. 당시만 해도 아이돌 출신이 힙합을 한다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다. 그가 어떤 음악을 하든 아이돌 출신이 무슨 힙합이냐는 편견이 먼저 돌아왔다. 그러나 은지원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직접 랩을 쓰고 무브먼트 크루에 속해 타이거 JK, 다이나믹 듀오, 에픽하이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음악을 배웠다. 지금은 고전 명반으로 회자되는 3집, 만취 인 멜로디, 4집, 드렁크 인 힙합 등은 그 당시 대중성과 진정성을 동시에 잡으며 아이돌 출신 래퍼라는 한계를 스스로 넘어선 앨범들이다. 그의 음악에는 자기 반성과 삶의 무게가 묻어있다. 누군가는 그의 가사를 대신 써줬다고 비판했지만 정작 그 가사 속에는 본인이 아니면 쓸 수 없는 솔직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어떤 인터뷰에서 가사에 내 마음을 담고 싶을 때는 끝까지 나만의 언어로 정리한다고 말한 적 있다. 음악에 있어서만큼은 가벼운 장난도 타협도 없었다. 리더는 책임이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 지켜보는 것이다. 잭스키스 해체 후 많은 팬들은 실망했고 멤버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하지만 누구보다 이 상황에 책임감을 느낀 사람은 바로 리더 은지원이었다. 그는 한동안 제키 관련 언급을 자제했고 상징적인 노랑도 피하려 했다. 그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는 제키를 부끄러워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많았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였다. 그는 말 대신 행동으로, 침묵 대신 묵묵한 준비로 팀의 재결합을 기다리고 있었고 무한도전의 토토가 2를 통해 마침내 멤버들과 함께 다시 무대에 올랐을 때 그는 누구보다 진지하고 감정에 충실한 리더였다. 재결합 무대에서 보여준 그의 표정, 무릎 부상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춤을 추며 무대를 마친 모습은 수많은 팬들의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늘 동생들에게 해준 게 없다고 말하지만 팬들과 멤버들은 안다. 해체 이후 누구보다 팀을 지켜온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다시 뭉쳤을 때 가장 먼저 책임지고 나서려 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예능 속 초딩, 그건 겉모습일 뿐이야. 1박 2일을 시작으로 그는 예능의 얼굴이 되었다. 은초딩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철없는 모습, 장난기 가득한 이미지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예능에서의 그는 철저한 계산과 전략을 가진 플레이어였다. 게임의 맹점을 꿰뚫고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며 상황을 완전히 뒤집는 그의 능력은 단순한 우연이나 센스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신서유기, 강식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그는 장난기 속에서도 누구보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동료를 챙기며 촬영장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중심축이 되어왔다. 리얼 예능에서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성격 속에 숨겨진 배려심과 진중함 덕분이었다. 물론 예능에서의 행동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더 지니어스, 런닝맨 등에서의 반칙 논란은 한동안 그에게 비판의 화살을 쏟아지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런 논란조차 그는 피하지 않았다. 받아들이고 겸허히 자신을 돌아보며 더 나은 모습으로 다시 시청자 앞에 섰다. 그런 자세야말로 진짜 예능인의 태도일 것이다. 게임, 그냥 취미 아닙니다. 또 다른 나의 세계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게임을 해왔고 그 열정은 유튜브 채널 게임은 지원을 통해 다시 대중에게 드러났다. 단순히 연예인이 게임한다가 아닌 진심으로 게임을 즐기고 소통하며 문화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 오크 주술사를 키우고 엘든 링을 직접 클리어하며 용과 가치의 앰버서더로 활동한 그의 모습은 갬돌이라는 단어 이상의 진정성이 담겨있다. 은지원은 게임 속에서도 자신만의 룰과 리듬을 만들어간다. 본인의 리액션, 유머, 분석적인 시선은 그가 단순히 유명한 사람이 게임하는 것을 넘어 게임이라는 또 하나의 콘텐츠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임을 보여준다. 성공은 남들이 정해주는 게 아니다. 2025년 은지원은 어느덧 데뷔 28주년을 맞이했다. 나이는 이제 47, 그러나 여전히 그는 현역 가수이고 방송인이며 아티스트다. 수많은 연예인이 떠나간 자리에 그는 여전히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는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오해를 견디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다. 때로는 혼자였고, 때로는 비난도 받았지만 그는 언제나 진심이었다. 그리고 그 진심은 결국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은지원은 말한다. 진짜 친구는 게임 초대를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친구라고. 그 단순한 말 속에는 관계에 대한 그의 철학, 인생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을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다. 은지원의 삶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아직도 그는 무대 위에 있고 예능 속에서 웃고 있으며 게임 속에서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는 아이돌, 래퍼, 예능인 그 이상의 사람이다. 그는 세월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켜낸 진짜 어른이자 진짜 리더다. 그를 오래 지켜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성공은 인기의 크기가 아니라 버텨온 시간과 진심의 깊이로 정의된다는 것을. 그리고 은지원은 그 진심으로 대중과 함께 시간을 쌓아온 사람이다. 앞으로도 그의 행보가 계속되기를 바란다. 언제나처럼 솔직하고 유쾌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가수 은지원. 재혼 후 달라진 일상과 진심 어린 고백. 나는 딸을 원해. 2025년 가수이자 방송인 은지원이 다시 한번 대중 앞에 진솔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데뷔 27년 차를 맞이한 그는 여전히 예능과 음악, 그리고 일상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깊은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에는 KBS CTV의 인기 예능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야 살림남을 통해 결혼, 이세 계획, 가정생활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내면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나는 딸을 원해. 2세에 대한 속마음 고백. 2025년 12월 6일 방송된 살림남에서 은지원은 무속인에게서 이 3년 안에 아이가 생길 것이다 라는 점괘를 들은 적이 있다고 고백하며 사실 나도 딸을 원한다고 밝혀 주위를 놀라게 했다. 이어 그는 와이프가 세니까 딸일 것 같다며 너스레를 떨었고, 이를 들은 MC 이효원이 그럼 나는 내가 세서 딸을 둘이나 낳은 거냐며 농담을 던져 분위기를 웃음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은지원의 다음 발언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사실 저는 끝났어요. 묶었어요. 라고 말하며 정관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결혼 한 달 만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방송에서는 그가 웃으며 태연하게 이야기를 이어가 보는 이들을 웃음 짓게 만들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유머를 넘어서 그의 삶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은지원은 방송을 통해 만약 내가 아이를 낳는다면 방송을 다 그만두고 아이에게 집중할 것이라며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내비쳤다. 그는 50대에 접어들며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아이에게 실례일 수도 있다고도 말해 철든 가장의 모습으로서의 면모도 엿보였다. 13년 만에 재혼, 그리고 진짜 가족의 시작. 은지원은 2025년 10월 13년 전 이혼 이후 처음으로 9살 연하의 스타일리스트와 조용히 재혼하며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었다. 이번 결혼은 공개적인 화려함보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방송을 통해 아내에 대한 애정을 자주 표현하고 있다. C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한 은지원은 이제 막 살 수 없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아내를 불쌍하게 여길까봐 조심하게 된다며 남편으로서의 책임감과 아내에 대한 배려를 드러냈다. 그는 집에 양말이랑 마스크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씻고 나오면 잠옷이 세팅돼 있다고 말하며 아내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정성스럽게 다가오는지를 표현했고, 요리를 좋아하는 아내가 직접 음식을 해주는데 그게 너무 맛있고 감동적이다라며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방송 내내 팔불출 남편의 모습을 보여준 그는 과거 자유분방했던 이미지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며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하고 있다. 넷플릭스 예능 캐냐 간 새끼로 다시 뭉친 3인방. 은지원은 방송 활동 역시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예능 프로그램 캐냐 간 새끼는 이수근, 규현과 함께한 아프리카 여행기다. 나영석 PD가 넷플릭스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프로젝트로 은지원 특유의 예능감과 티키타카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자리였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삼시세끼 시리즈의 세계관을 잇는 형식으로 자연 속에서 자급자족하는 경험과 함께 이국적인 문화 속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다. 은지원은 과거 1박 2일 시절부터 함께한 이수근과의 케미로 여전히 탄탄한 팬덤을 유지하며 예능 베테랑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아이가 있는 상대. 감사할 일이다. 달라진 인생관. 흥미로운 점은 과거 MBN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돌싱글즈 6에서 은지원이 했던 발언이다. 그는 상대방에게 아이가 이미 있다면 내가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스트레스 없이 가족이 생기는 것이니 감사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지금의 그가 선택한 삶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는 더 이상 과거처럼 화려한 인생을 추구하지 않는다. 방송 활동과 팬들과의 교류는 여전히 활발하지만 삶의 중심은
가족과 평범한 일상으로 옮겨간 듯 보인다. 47세, 인생 2막을 시작한 은지원. 1978년생인 은지원은 올해로 47세, 잭스키스의 리더이자 오랜 방송 경력의 예능인으로서 한국 대중문화에 깊은 발자취를 남겨온 그는 이제는 딸을 갖고 싶다고 말하며 한 남편이자 인생 후반기를 준비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때로는 웃으며 솔직한 감정을 말할 수 있는 이 남자. 은지원은 지금 누구보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시청자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은지원 87억 펜트하우스 이사, 그가 선택한 공간이 말하는 것. 최근 대중의 큰 관심을 끈 뉴스가 있다. 바로 가수 겸 방송인 은지원이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87억 원 상당의 펜트하우스로 이사했다는 소식이다. 이 사실은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알려졌고 많은 이들이 그의 새로운 보금자리에 주목하고 있다. 단순한 부동산 투자나 이사 소식이 아니라 은지원이라는 인물이 걸어온 길과 그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성공의 상징이자 새로운 시작. 87억 원이라는 금액은 일반 대중이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는 단지 고급 주택의 가격을 넘어서서 한 인물이 쌓아온 커리어와 노력의 총합을 보여주는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은지원은 1997년 잭스키스로 데뷔한 이후 가수, 래퍼, 예능인, 유튜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해 왔으며 그 시간은 벌써 28년에 달한다. 수많은 부침과 논란, 그리고 제도약의 순간을 거친 그가 선택한 이 거처는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서 이제는 안정과 자립,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025년 10월에는 결혼 소식도 예정되어 있어 이 보금자리가 그의 인생 2막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프라이버시와 품격을 동시에 담다. 공개된 펜트하우스 내부는 고급스러움과 세련됨을 동시에 갖춘 공간으로 알려졌다. 내부 인테리어는 미니멀하면서도 감각적이고 채광과 조망을 극대화한 설계는 도심 속에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완벽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은지원이 평소 조용하고 은둔적인 성향을 지닌 인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은 그에게 더할 나위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는 방송을 통해 번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쉴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필요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으며 이번 이사는 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려는 선택으로 해석된다. 단순한 사치가 아닌 삶의 철학, 일각에서는 연예인의 부동산 과시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은지원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그는 예능에서 보여주는 철없는 은초딩 이미지와 달리 실제로는 매우 절제된 소비 패턴과 검소한 생활 태도를 보여온 인물이다. 그런 그가 선택한 펜트하우스는 단순한 화려함보다는 오랜 시간 자신을 위해 투자하지 못했던 보상이자 그동안 팬들과 동료들에게 베풀기만 했던 삶에 대한 자기 위로로도 해석할 수 있다. 게다가 그는 팬들과의 관계에서도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잭스키스 해체 후에도 팬들을 위해 끊임없이 무대에 섰고 다시 팀을 이끌며 제도약을 만들어냈다. 그러한 리더십과 책임감의 결과물이 결국 지금의 은지원이라는 브랜드를 만든 것이다. 은지원이 만든 집이라는 이야기. 연예인들에게 집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라 때로는 이미지의 일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은지원의 경우 이 펜트하우스는 외형적인 화려함보다 그의 삶과 철학, 성숙함이 담긴 공간이다. 예능에서의 은초딩, 힙합 뮤지션으로서의 은지원, 그리고 현실 속 묵묵한 책임감을 가진 리더 은지원까지 다양한 모습을 아우를 수 있는 완성형 인물로서 그는 자신만의 공간을 통해 또 한 번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셈이다. 87억 펜트하우스는 은지원이 얻은 성공의 결과이자 앞으로의 인생을 위한 준비이다.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긴 시간 동안의 고난, 오해, 노력, 그리고 진정성이 담겨 있다. 단순한 고급 주택 이사라는 뉴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한 장면으로 기억될 것이다. 앞으로 그 공간에서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팬들과 대중 모두가 주목할 이유는 충분하다. 은지원이라는 사람은 언제나 평범하지 않은 방식으로 성장을 증명해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이야기와 흥미로운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이니 알림 설정도 꼭 해두세요. 가장 빠르게 새 영상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